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시장이 유동성 랠리 속에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아침 삼성전자의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모습이 오늘 이어지고 있죠. 장중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아침에 살짝 넘어섰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해서 시장이 힘없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에서 힘없이 밀려 내려간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6월 두 번째 주 때 조종장이 나올 때도 주가지수 2200포인트가 중요한 트리거가 됐었는데요.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마의 고지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요. 또다시 오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을 이번에 넘길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가지수 2200포인트,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달 증시가 쭉 상승해 와서 정말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았던 그 시점 때 주가지수 22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왔죠. 대략 한 100포인트 정도 주가지수가 조정받은 후에 등락을 거치다가 7월 들어서 유동성 랠리 속에 또다시 주가지수 22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2분기 호실적으로 해서 저기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다시 저항을 맞고 말았어요. 주가지수 2200포인트가 뭐 그리 중요하기에 저기서 저러한 저항이 생기는 걸까요?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단순하게 숫자 둘둘 빵빵 이렇게만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지난 10년 동안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중요한 저항대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종합주가지수 차트는요, 2010년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주가지수 차트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2011년 여름에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를 살짝 넘은 이후 2011년 8월 유럽 쇼크가 발생했죠. 그 후에 주가지수가 단숨에 20% 가까이 하락했고 그 이후 증시는 가는 박스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2년과 13년 같은 경우 그리고 14년까지 요 기간의 경우는 주가지수가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대에 정말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는 참치 마냥 답답한 행보가 이어졌다가 2015년에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차이나 증시 버블 속에 이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에 또다시 증시가 가라앉으면서 1800포인트까지 또다시 내려왔고 그러면서 좁은 박스권이 2년 동안 더 연장되게 됩니다. 2017년에 드디어 장미대선 속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뚫고 2600까지 넘어서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 2018년 이후 증시가 조정을 거치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2200포인트는 중요한 저항선으로 또다시 작용을 했죠. 마치 2015년, 2011년 요 기간대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좁은 박스권에 증시가 위치하던 그 시기 때 2200포인트가 저항을 만들었듯이 2019년 연초에도 주가지수 2200포인트가 저항이 됐고 2019년 연말, 2020년 올해도 또다시 저항권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 3월 팬데믹 쇼크가 찾아왔었죠. 어쨌거나 이러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 투자자든 알고리즘을 통한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투자자든 모든 이들에게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일단 매도하고 보자. 또는 일단 어느 정도 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저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가지수 2200포인트 도달하자마자 시장이 아무 이유 없이 밀려 내려가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 한번 발을 빼고 싶은 그런 흐름이 투자자들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때마침 주가지수 2200포인트 부근에서 악재들이 등장했죠. 지난 6월에 등장했던 악재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또다시 재개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요거 또다시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팬데믹 쇼크가 이건 뭐 일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또다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6월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언제든지 락다운 등의 경제 폐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6월 달에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 말에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좀 긴장 국면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식 양도세 이슈가 민감한 이슈로 등장하게 됐죠. 와, 저것 때문에 몇 가지 변수를 좀 추가적으로 저는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고객 예탁금 추이가 지금 7월부터 해서 하반기 때 감소세로 들어간다 하면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주식 양도세 저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이제 뭐 끝없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 같았는데, 가끔씩 이제 뭔가 밑장 빼기식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들죠. 양적 완화라든가 또는 뭐 회사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분위기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증시가 주가지수 2200포인트 도달할 쯤에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조정폭은 제한적이었어요. 한 100포인트 정도?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거죠. 그만큼 또 시장의 유동성이 밑에서 받쳐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 수급 측면에서 한 가지 좀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 등의 매도세가 주가지수 2200포인트 위에서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요 이야기는 제가 증시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주가지수 2200포인트부터는 지금 하단에 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나와 있는 현재 뭐 국내 주식, 뭐 해외 주식, 뭐 국내 채권 등 이런 자산 배분 비율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국내 주식 비중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해 가지고 제가 계산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 추정치예요. 자, 그런데 제 추정치에 따르면 주가지수 2200포인트부터는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목표로 했던 비중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자, 아니나 다를까 지난 6월 8일, 6월 9일 요때 이제 장중에 종합주가지수가 2200 딱 넘어가는 순간, 자, 그 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연기금 등의 수급이 순매도 6,600억 나왔습니다. 자, 연기금 등의 수급 내용 중 거의 90% 가까이는 국민연금에 의한 매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연기금 등이라고 부르고 국민연금이라고 해석하자라고 제가 종종 증시토크에서 설명드렸죠. 자, 주가지수 2200 넘어가자 저런 모습이 나왔고, 자, 그 이후 6월 15일부터 해서 7월 6일까지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언더에 있게 되자, 자, 연기금 등은 141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 참 주가지수 2200포인트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투자자들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든 2200포인트가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자, 국민연금도
주가지수 2200포인트 위에서는 국내 주식을 비중 축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쯤에 여러가지 악재들이 숑숑숑숑숑 등장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의 유동성 이야기를 하면서 고무적인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주가지수 2200포인트에서 오늘 또다시 저항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또다시 부담이 좀 발생하는 오늘입니다. 자, 다만 유동성의 힘이 막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자, 지난 6월 달에 지수 조정폭을 보면 100포인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100포인트라고 하면 뭐 숫자가 커 보여서 그렇지, 조정폭이 한 4% 내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매우 양호한 조정폭이었습니다. 자, 그 조정폭을 방어해준 수급 주체는 바로 개인의 매수세입니다. 자, 오늘 좀 고무적이게도,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자마자 개인의 매수세가 지금 3시 정도쯤에 9천억 가까이 유입이 됐습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말은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은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수 2200을 넘어가려면 개인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붙는다면 또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부분의 기관은 그냥 포기하시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기관 수급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펀드가 계속 환매에 있다 보니 투신 쪽은 그냥 매도만 쏟을 수밖에 없고요. 금융투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뭐 ETF라든가 뭐 자체적인 프랍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굵직하게 볼 수 있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원 환율 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게 되면 3월 팬데믹 이슈 이후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1190원대 초반까지도 밀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 추이가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지속된 상승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런 식이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잠시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이지만 또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달러원 환율이 중요하냐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본국의 뭐 금융 상황이 개선이 돼서 다시 한국 주식을 사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요, 달러 기준으로 해서 환차익, 평가 이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한국에 그냥 주식 사놓으면 환차익이 발생하네,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한국 주식을 사게 되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되면 달러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선순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1180원 부근까지는 내려왔을 때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가볍게 넘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연기금 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발목 잡고 있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주가지수가 천천히, 뭐 급하지 않게 천천히 연기금 수급을 소화시키면서 연기금의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소화시켜 주면서 급락하지 않고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자산 배분 리밸런싱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대규모로 매수를 해야 되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주가지수 2200포인트 여기서 일단 개인의 체력만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변수입니다만,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가담된다면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의 트리거는 달러원 환율 1180원. 여기에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예, 연기금 등의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면, 예, 이게 이제 오히려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다. 그 시기가 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예, 약간은 좀 변수가 남아있는 듯해요. 자, 중요한 것은 강한 유동성이, 자, 이번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에서 또다시 저항을 만들었는데, 자, 이 이후에 유동성이 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넘겨줄지, 예, 그것을 우리가 흥미롭게 보고, 이후에 달러 환율 1180원을 넘긴다면 중요한, 예, 전환점이 되리라, 모멘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예, 진하게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요. 자, 제 머리 위에, 예, 네임카드가 있죠? 예,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지키시면서 분산 투자하신다면 뭐 시장 조정 오더라도, 예, 부담 없이 이겨내시면서 주가지수 2200포인트 이상의 시대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